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종교 본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이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름하여 성장의 한계입니다. 이 보고서는 책으로 발간된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5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얼마나 들어맞고 있고 지금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최근 한 신문에 성장의 한계 50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랜만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해도 코로나가 우선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최근 신부님께서 성장의 한계 출간 50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칼럼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우선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책에 보면 1972년에 나왔는데요. 그 책의 부제에 보면 인류의 공경에 관한 로마클럽 프로젝트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고 이 발주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책이 나오고 지금까지 1,0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고요. 한 37개국어로 번역이 됐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성장에 관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프로젝트는 데니스 메도우즈라고 하는 그 MIT 교수죠. 그 젊었을 때인데 그분을 책임자로 해서 17명의 MIT 팀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1970년, 70년부터 해서 하여튼 18개월 정도 수행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월드3라고 하는 컴퓨터 모형을 사용해서 1900년에서 2100년까지 200년 동안 전 세계의 인구, 농업, 천연자원, 산업 생산, 오염의 이 추세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고 이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수정판을 냈고요. 이게 예상이니까, 예상 시나리오니까. 그 다음에 30년 수정판을 냈습니다. 그것도 벌써 30년 전, 20년 전 일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그 1972년이라고 하면 그 지금처럼 엄청난 성장을 한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보고서의 예측이 지금까지 잘 들어맞고 있습니까? 예, 그 전체 규모는 작았을지 몰라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고도성장 시대죠. 우리나라도 당시에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이때 보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10%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보고서 예측이 그럼 현실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갖다가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를 한 게. 네. 하나는 이 연구자들 자신들, 17명 연구자 중에 이제 한 서너 명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30주년 개정판 나온 게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한국에도 번역이 돼 있는데 그 개정판에 보면 이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고 계속 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 이게 시나리오 0번이에요. 그 표준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 예측과 실제 추이가 거의 일치했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0년 전에 내린 결론이 여전히 맞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년 더 지나서 이번엔 다른 사람, 호주의 물리학자가 2012년에 그레이엄 터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1970년에서 2000년까지의 실제 자료를 다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 예측하고 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은 뭔가요? 예.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장, 뭐 인구 성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성장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인구와 특히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자원을 사용하죠. 뭐 이런 것도 쓰레기를 내놓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구와 경제성장 추세가 그 당시 1972년 그때 되던 대로 계속 변함없이 계속되면 21세기, 이번 세기죠.
21세기 어느 때인가 성장의 한계에 이르른다. 이르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천연 자원이나 인구나 산업 생산, 식량 같은 것이 걷잡을 수 없게 위축돼서 붕괴할 것이다. 근데 어떤 붕괴냐? 그거는 모르는데 시점과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네. 첫 번째예요. 예. 둘째는 그런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하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성장 추세를 바꾸자고 마음을 먹으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지속 가능한 세계로 전환할 수 있고 이 전환이 됐을 때 이전보다도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이 전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네. 그때 1971년도에 시각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이 세 가지 결론에 도출해서 이야기를 예.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이 성장의 한계라는 내용을 좀 인지하면서도 글쎄요, 어떤 성장을 좀 멈추거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좀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저자들도 30주년 개정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무익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 후에, 그러니까 72년에서 92년도에 나온 책에 보면 우리는 이미 그 한계를 초과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한계라는 말처럼 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어떤 큰 변화가 찾아온다거나 재앙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장의 한계를 쓰신 분들은 끊임없이 경고를 좀 해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직도 지금 살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지금 72년 초판에 보면 거기에 17명이 이제 연구팀이었지만 초판 그 책의 저자로는 4명이 나오거든요. 그 도넬라 메도우스하고 데니스 메도우스. 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유르겐 랜더스, 그 다음 윌리엄 베렌 3세.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2000년 초에 도넬라 메도우스 여성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생존해 있는데 특히 당시 그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데니스 메도우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도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강연하고 이 한계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강연하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분 강연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주년 판에 보면 30주년 판에는 3명이에요. 저자가 도넬라 메도우스, 데니스 메도우스, 그다음에 유르겐 랜더스. 그런데 당시에 이미 도넬라 메도우스는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했는데 이 돌아가신 분을 가장 저자 앞에 놓습니다. 제일 앞에 놔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 팀에서 이 도넬라 메도우스 여성분을 얼마나 아꼈는지 존경하는지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그 환경운동 현장하고 연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요. 도넬라 메도우스라는 분이. 네. 자, 어쩌면 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근원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야생동물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을 과도하게 하니까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돼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이 된다. 아주 네.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위기는 우리 인류 전체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바꾸는 건데요. 바꾸는 것. 전환. 근데 이게 전환이 기술적인 전환, 에너지 전환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의 전환, 체제의 전환. 사실 굉장히 어렵고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속성상 성장을 해야만 하거든요.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그런 속성상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또 각국 정부고 또 그렇죠. 우리 종교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한번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우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고 연구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이 말씀하는 거고 굉장히 또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일관되게 말하는 이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인류가 가볍게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하고 불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30주년 그 수정판에서 이 과학자들이 결론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학자들인데 마지막으로 하는 제안이 뭐냐면 5가지 제안을 하는데 꿈꾸기, 네트워크 형성하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 뭐 이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그 책에서 한 건 이분들이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행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전해야 한다. 그 좋은 의미의 압력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환경 관련한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이런 쪽은 전혀 또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렇죠. 네, 우리 인류의 미래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나온 지 벌써 50년이 됐는데 우리 인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녹색연합 공동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